네, 안녕하세요. 장난하냐? 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정훈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출고 샵에 한번 와 있는데요. 오늘의 차량 띠딘 국내차 SUV 중에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기아의 소렌토 차량입니다. 비교 차종으로는 아무래도 국산차 현대자동차의 산타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산타페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 소렌토의 포스나 기능 그리고 실내 넓이는 따라가지 못하는 게 산타페의 단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렌토가 아무래도 국내 SUV 판매량 1위를 보이는 게 어쩔 수 없다 라는 이야기가 당연하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인정해줘야 돼. 총 3가지 종류로 나오는 소렌토인데요. 디젤, 가솔린,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이 나오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 6인승의 차량이고요. 당연히 화이트 펄이 들어가 있으니까 국산차는 추가 요금이 붙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 들어간 옵션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스마트 커넥트, 드라이브 와이즈, 그리고 스타일은 빠져있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선루프와 안에 내비게이션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스타일 옵션이 빠졌기 때문에 헤드라이트가 4구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스타일이 들어가 있으면 3구 옵션으로 들어가 있으나 방향지시등은 요 밑으로 나온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블레스 등급의 전면부는 정말 아름답고 이쁘고 고급스럽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노블레스보다 등급이 더 높은 시그니처 등급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블레스 정도만 하더라도 운행하시는데 크나큰 불편함도 없고 옵션도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면부 그릴을 한번 보게 되면은 블랙 하이그로시 형태로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요. 요즘 추세 같은 경우에는 엔진 열을 조금 더 빠르게 순환을 시켜서 배출을 하기 위해서 구멍들을 많이 뚫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펜 회전이 잘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부 같은 경우에도 블랙 유광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디테일한 마감을 주었기 때문에 차량 자체의 디자인이 이쁘다. 그리고 하단부 범퍼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의 포인트를 굉장히 가지각색으로 많이 주었기 때문에 아름답고 이쁘다, 요 정도에서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방 카메라가 있는 걸로 봐서는 서라운드 뷰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제가 소개해드리는 차량 소렌토 2.5 가솔린 2륜구동 차량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4,096만 원이라는 차량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지금 이제 번호판 달고 출고를 하게 되면 원래 중고차로서의 역할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량 감가가 바로 이루어지는 차량인데, 지금 현 사태에 대해서 반도체 이슈나 차량 납기 기간이 상당히 긴 이러한 시점에서는 번호판을 달고 출고를 해도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붙고 중고차 방어율이 상당히 좋은 그런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 한번 측면을 한번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렌토 측면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이 차량의 전장 길이는 4810mm로서 패밀리카로서 정말 널찍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후륜 구동을 기반을 하는 게 아니라 전륜 구동을 기반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트렁크 규격이나 뒷좌석의 넓이 또한 엄청나게 넓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참고로 아까 제가 이 차량에 대해서 스타일 옵션이 안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스타일 옵션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휠은 이렇게 18인치로 나온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의 18인치 너무 작아 보이지도 않고 커 보이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딱 적당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시죠? 아시잖아요? 아무래도 스타일의 옵션을 넣어서 휠 인치수를 더 넓히게 되면 연비의 효율성도 그만큼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차량이 아무래도 요즘 연비 좋은 차를 많이 따지고는 있는데 18인치가 조금 더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손잡이를 보시게 되면은 손잡이가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투톤이 상당히 유행인데요. 문을 잠글 때 터치하는 이쪽 부분은 화이트로 되어 있지만 그 위에는 실버 크롬으로 되어 있는데 무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문이 묻을 일이나 먼지가 많이 쌓이거나 그럴 일은 크게 없다 라고 봐주시는 게 옳은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단 사이드 스커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이쪽도 무광 트림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가 조금 더 수월하다 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구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인 국산차의 운전석 뒤에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C필러 쪽에도 뭐 쿠페 형태로 나와 있는 라인업이 아니기 때문에 헤드룸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널찍할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띄어져 있어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쪽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 부분은 실버 트림으로 마감이 되어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후면부로 한번 넘어가 가지고 차량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면부를 한번 와봤는데요, 저는 차량의 로고가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온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차량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테일램프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길게 쭉 뻗은 테일램프의 모양이 조금 더 많은 디자인을 선호를 해서 그렇게 많이들 만들어내는데, 소렌토는 나는 너네들보다 훨씬 특별해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뒤에를 상당히 깔끔하게 만들어낸 그런 디자인을 구사를 해놓은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머플러 팁을 보시게 되면은 디퓨저 쪽에는 메쉬 그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디퓨저는 스포티한 감성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패밀리카의 SUV 정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플러 팁은 두 개가 있지만 막혀 있고요. 진짜 머플러는 이 우측에 하나만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6인승 차량이다 보니까 트렁크를 한번 열게 되면은, 자, 트렁크는 이 알파벳 E 밑에 있다고 전 아까 배웠습니다. 3열을 제가 지금은 펴놓은 상태고요. 펴놓은 상태에서의 트렁크 규격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손바닥 2개 들어가는 마디,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돌려가지고 하나 정도밖에 실지 못한다는 그러한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눕히게 되면은 트렁크 공간은 훨씬 더 수월하게 넓어진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측에 이렇게 독립적으로 에어컨 송풍구를 내가 만질 수 있는 독립적인 제어 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폴딩을 할 수 있는 우측에 폴딩 버튼, 그리고 그 우측에는 시가잭을 꽂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고요. 반대쪽 왼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쪽은 시가잭이 아닌 이렇게 USB 단자가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트렁크를 내가 무조건 써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4명이 타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오케이? 소렌토 실내 많이 보셨겠지만 요즘 이슈에 좀 걸맞지 않은 차량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실내에 들어가서 그 어떠한 이유인지 한번 안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를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실내 같은 경우에 요즘 추세와 걸맞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은 이 내비게이션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내비게이션 옵션이 요즘 반도체 이슈로 상당히 많이 빠져서 나온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지만, 이번 차량은 화이트의 새들 브라운이지만 가장 선호도가 높은 컬러예요. 여기에 이 내비게이션 옵션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이 차량을 안 하실 이유가 없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LCD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기판 자체도 이렇게 LCD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계기판 자체도 LCD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고급스러운 소렌토의 면모를 제대로 발휘를 해주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핸들은 수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 자체도 굉장히 옵션들이 많습니다. 반자율 주행까지 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운전하기 편하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간 거리까지 유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차선 이탈 이런 것까지도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볼륨 올리고 내리는 버튼, 다양하게 핸들 리모컨이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색다른 소렌토의 맛을 즐길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패들 시프트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운전, 드라이빙의 맛을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기청정 모드까지 가능하다라는 점을 참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좌측 그리고 보조석 다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는 존재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하단부를 보시게 되면은 USB 단자가 3개가 있습니다. 입맛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무선 충전 패드까지 있기 때문에 충전하는 데는 그렇게 크나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블레스 등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 전동 시트가 빠질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메모리 시트까지 2가지 작동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이 차량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업무용으로서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후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면부를 한번 와봤는데요, 후면부 진짜 상당히 넓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체격이 작은 것도 아니고 키가 작은 것도 아닌데 이 정도라고 하니까 진짜 넓다 라는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데요, 의자를 가장 뒤로 제친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로 했고, 제일 앞으로 하면 좀 좁을 것 같네요. 갑자기 화가 좀 나네요. 갑자기 가장 뒤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 가장 뒤로 해서 시트 자체도 이게 가장 뒤로 한 건데 넓다라는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썬루프 옵션을 추가했다 보니까 기본 썬루프가 아닌 파노라마 썬루프로 이렇게 적용을 해주다 보니까 개방감 자체도 확 트여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컵홀더도 뒤에 독립적으로 있기 때문에 암레스트에서 꺼내가지고 내가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여기다 내가 독립적으로 꽂아놓으면 될 것 같고, 그게 블라인드까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나의 사생활 침해나 이런 것들을 뒷좌석은 이렇게 막아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게다가 뒤에는 뭐 통풍은 없지만 열선 시트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나름 만족하는 부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뒤에 파워 윈도우를 많이 안 넣어주는데, 이 소렌토는 이렇게 한 번만 원터치를 누르게 되면은 파워 윈도우까지 작동을 하다 보니까 옵션적으로도 좋고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래 송풍구는 이제 뭐 독립적으로 만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뒷좌석에 보시면은 C가잭, USB 단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은 220V 뭐 인버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충전을 고용량 뭐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을 충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코드 전원선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3열을 찍고 싶은데 제가 3열 들어가면 굉장히 좁기 때문에 3열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자, 이렇게 오늘 소렌토 하이브리드, 아니죠, 소렌토 2.5 가솔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실질적으로 하이브리드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가솔린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음 부분에서도 비슷하고 당연히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작게 들리기는 하겠지만, 가솔린 또한 소음 부분에서도 최강자고 우승자고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 그리고 키로수가 짧으신 분들에게는 가솔린을 추천을 드리고요. 키로수가 연간 25,000km에서 30,000km 이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이브리드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계약을 하더라도 너무나도 오래 걸리는 거는 현 시장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기 기간 다 기다리면서 구매하실 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리스 장기 렌트로 할 건데 나 이렇게까지 기다려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의 영상을 알고리즘이든 아니면 구독자분들이든 보셨다 하시면은 이제는 빠른 출고 제이리스에서 약속드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한번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렌토 가솔린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리스 그리고 장기 렌트 특판 가격으로, 그리고 선배정 차량들 많으니까 언제든 문의 많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가솔린, 디젤 빠른 출고 원하시면 정답은 제이리스입니다.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